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착오가 있어요? 안 한 회의를 했다고 한 게 무슨 착오예요? 거짓말이지. 제가 한 거짓말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는 말로 또 넘어가잖아요. 저는 사실 11시 회의 그런 자체도 보도자료도 내용을 모릅니다. 참 용산구 아주 큰일 났어. 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인 박희영 증인에게 질의합니다. 오전 질의에서 증인은 참사 당일 의령에서 바로 올라와서 현장에 곧장 출동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죠? 현장으로 곧장 출동한 게 아닙니다. 곧장은 안 했습니까? 네. 예. 오전에 올라와서 현장에 출동했다. 이렇게 발언했기에 묻는 겁니다. 10시 59분에 현장에 출동했다라고 말씀. 자, 그러면은 인지한 것은 밤 10시 51분이고 현장 도착은 10시 59분이다. 네. 예. 이렇게 증언했는데 네, 맞죠? 맞습니다. 네. PPT 봐주십시오. 증인은 참사 당일 오후 8시에 이태원 엔티가구 거리에서 하차했습니다. 네. 그리고 집으로 향했고요. 네. 이곳은 증인의 집까지 곧장 이어지는 길입니다. 네. 증인의 집까지 거리는 300m 정도군요. 네. 네. CCTV에는 참사 당일 오후 8시 엔티가구 거리에서 곧장 집으로 향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까지 좀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현장 출동 시간은 10시 59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올라와서 현장에 출동했다. 곧장 출동했다. 이런 발언들 때문에 거짓이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죠? 예, 사실 저 기사 그렇죠? 났을 때는 제가 좀 기억에 혼선이 좀 있었었던 그러니까 저 건 당일 사실입니다. 때는 11월 11일에는 기억에 혼선이 있더라도 오전에도 또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 의원님께서 왔다가 집으로 가지 않았냐 그래서 출동해서 계속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 의원님입니다. 자 8시에 엔티 가구 거리에서 하차를 해서 집으로 향했잖아요. 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보고 듣고 다시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의원님. 그렇잖아요. 예, 오전에 한 발언은 의원님께서 저보고 왜 구청에 왔다가 다시 새벽에 다시 돌아갔냐라고 해서 저는 출동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출동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그건 겁니다. 아니고요. 네. 집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거를 그거는 확인하고자 하는 51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8시에 올라와서 걸어가서 집에 있다가 예. 집에서 보고를 받고 예. 그리고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의원님 용산구청 조금만 제가 부연 다 설명드리면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네. 시간을 좀 위원장께서 드리고요. 나중에 이 용산구청 보도자료예요. 자, 여기 보면요. 증인이 참사 당일 밤 11시부터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증인은 오늘도 상황을 인지한 것은 집에서 밤 10시 51분, 현장 도착은 10시 59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자, 누가 봐도 59분에 현장에 있는데 아무 직원들이 부구청장도 심지어 증인.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증인.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네. 어려울 때일수록 정확해야 되는데 예, 그건 바로 맞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예. 증인의 태도와 굉장히 잘못된 것을 지금 부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보도자료에는 자 들어보세요. 보도자료에는 박희영 구청장이 첫 보고 후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통제를 지휘했고 사고 수습 만전케 할 것 이렇게 되면서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한 것처럼 돼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의하지요? 예, 초기에 경황이 없어서 아마 자. 수집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수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대책 회의는 누가 주재했습니까? 그때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죠.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돼 있군요. 예, 그게 실무진의 실수입니다. 실무진의 제가 한 게- 실수, 그게 실무진의 실수. 예, 그게 그러니까 바로 모든 건 될 다 수가 없는. 실무진의 실수. 예. 자, 그렇다면은 용산 소방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사고 수습 지휘에 나섰다고 밝혔는데 이 보도 자료예요. 참사 당일부터 새벽까지 6차례 상황 판단 회의가 진행이 된 걸로 또 나와요. 그런데 증인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수사 받으면서 특수본에서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 향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새벽까지 뭘 했습니까? 정말 한 일이 저희는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임라인별로 말씀드릴까요? 자 그 상황 판단 회의는 저희는 한 차례도 어느 장소, 시간을 연락받은 적이 없고요. 그건 아마 수사에서 밝혀질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 용산구에는 6차례 회의의 시간, 장소, 구두로든 유선으로든 무선으로든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방의 상황 판단 회의 개최 유무조차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아마 향후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증인, 그게 지금 잘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예? 잘한 건 지금 아니고 국정조사장에서 지금 발언은 지금 아니 허위 자료를 보도 자료로 배포하고 그게 실수라고요? 시간을 조금 착오를 가졌던가 이런 거는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회의를 안 했는데 회의를 했다고 보도 자료 내는 게 실수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실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거는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착오가 있어요? 안 한 회의를 했다고 한 게 무슨 착오예요? 거짓말이지. 제가 한 거짓말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는 말로 또 넘어가잖아요. 저는 사실 11시 회의 그런 자체도 보도자료도 내용을 모릅니다. 참 용산구 아주 큰일 났어. 예? 죄송합니다. 책임자가 저런 말을 저렇게 어떻게 태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국회의원, 국조특위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아쉬웠다? 이게 지금 실수란 말이에요? 거짓 자료를 배포해놓고 대한민국에 기초단체장이 다 박희영 국정장 같지 않다고요. 열심히 하는 분이 더 많아요. 그분들에게 먹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발언으로도. 발언을 할 때 정신 차려서 하세요. 예? 이거 허위 자료 배포한 직원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저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수정하는 보도자료를 다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바로 잡고 정정했습니다. 국민이 보고 계셔요. 답변 똑바로 하세요. 네. 다음에 네. 오세훈 증인, 직무 대리라는 게 시장이 없을 때 시장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네. 김희승 증인이 참사 당시에 서울시장 직무 대리였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참사 당일 22시 56분에 종합방재센터 대응 1단계 문자를 통해서 참사를 인지했고요. 예, 맞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서 제대본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에 안전총괄 과장에게 전화로 제대본 설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죠.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제대본 설치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먼저 지시를 했었습니다. 악화되는 경우에 검토 지시가 필요하다. 예, 그때까지는 제가 56분에 문자로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는 그 상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의 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모였다고 하면 이게 더 퍼질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네, 상황의 시급성에 걸맞은 옳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검토 보고를 받았습니까? 말씀이 지금 악화가 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된다고 지시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안전총괄과장한테 제가 맨 처음에 연락해서 일단 현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그건 알아요. 근데 예, 그 예. 현장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제대본 설치 지시에 대해서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내지는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보고를 받으셨냐는 질문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특별히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요? 하나둘 확인이 되면서 현장 상황에 그때 안전총괄실장하고도 통화하고 이부시장도 네, 통화하면서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예, 지금 예.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이후에 제대보건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제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김희승 증인이 설치 검토한 시점으로부터 90분이 지나서야 제대본이 설치가 됐어요. 그건 중간에 오세훈 증인이 지시를 통해서 제대본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부터도 40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단순한 그런 개인적 자책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적 책무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지난 12월 29일에 서울시가 발표한 해명 자료예요. 내용은 실제로 제대본이 언제 가동됐는지 그거랑 상관없이 김희승 증인이 참사 인지 이후에 사실상 제대본을 가동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제대본을 가동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추진해야 될 기능들을 사실상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대본을 가동을 했으면 지휘는 본부장인 김희승 증인이 하신 거죠?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본 가동 중에 현장 지휘가 미비한 책임은 본부장인 김희승 증인이 져야겠네요. 현장 지휘가 예, 그렇습니다. 김희승 증인이 제대본 설치 검토한 23시부터 이제는 뭐 본인이 아시고 나서부터 사실상의 제대본을 가동했다고 하시니까 실제 제대본이 설치될 때까지 90분 동안 현장이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진선미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거하고 사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소방 단계가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소방재난본부랑 소방청에서 경찰의 현장 통제 다급하게 요청한 것만 10번이에요. 소방의 요청 경찰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본이라는 현장 컨트롤 타워 정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제대본 엊그제 상황에서 1차 청문회에서 용산소방서 유해진 대원이 분명히 누군가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급박한 상황에서 다른 기관들 지원, 대응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외로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현장의 시민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11시 43분 다산 콜센터 녹취입니다. 참사 이후 1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계속 골목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울시가 재난 문자를 보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 상황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울시여야 된다는 거를 시민이 현장에서 느끼고 다산 콜센터에다 전화를 한 겁니다. 이래도 제대본이 사실상 가동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의원님께도 그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서울시 제대본 차원에서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나 아니면 또 그 현장 요원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가 경찰에 아니라 대한 실제로 일어난 교통통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 결과를 제때- 가지고 말해야지. 열심히 했는데 제때 좋지 159명이 않았다는- 죽었다 이러면은 책임을 징계 됩니까? 제대본을 제대로 가져간 게 돼요? 아니잖아요. 천전 의원입니다. 국정조사 전 과정을 보면서 이상민 증인은 정말 재난안전관리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정말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드는 그런 사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시 제가 또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윤건영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으로부터 최초 지시를 받은 이후에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시간 중에 장관님이 주장하신 대로 소방방재청장과 직접 통화를 한 기록이 장관님 직접 전화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박경현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나오고 계십니까? 증인으로 안 나와 있는 사회재난대응정책관 박종현 정책관 나와 있나요? 네네. 이 자료 제출한 담당자 맞으신가요? 이태원 참사 당시 주요 시간대별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바 있죠? 네. 예, 거기에 이제 시간대별로 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장관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소방청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0시 45분까지 사이에?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증언대에 나오셔가지고 근데 증인. 저희 장관님께서 네. 직무대리께 직접 전화하신 걸로 근데 그럼 이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그게 빠져 있다면 기록이 잘못된 걸로 알고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경찰 소방에 지시를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전화로 지시 내린 내용도 이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기록에서 왜 감췄습니까, 그것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장관님께서 네. 분명히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전화를 청장 대리 직무대리께 전화했다. 자,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민 장관. 네. 이상민 증인. 저한테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대통령 조치 사항으로서 이 공식적인 기록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넣지 않은 것입니까? 글쎄 뭐 실무진에서 아마 제가 전화했다는 것 자체도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네. 국정조사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장관한테 그런 내용도 확인도 안 하고 허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자, 정책관 제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증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관한테. 그런 기록들은 누가 저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한 건 아닐 거고요. 그게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네. 바로 가서 확인하셔가지고 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뭐가 진실인지 타임라인 정확하게 기록해서요. 네. 네, 들어가십시오. 오세훈 증인
서울시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정 2부 시장이 최근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아마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본인이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라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본인이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시장님. 아니 이 중요한 시기에 행정 2부 시장이 사퇴를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정무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하면 정말로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사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퇴를 수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후진 양성을 위해서 사퇴를 한다고요? 지금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일단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행정 2부 시장은 서울시가 줄곧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이 상황에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행정 2부 시장이 후진 양성을 위해서 사퇴를 한다고요? 인사처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행정 2부 시장은 서울시 안전 분야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공사석을 막론하고 참사 이후에 쭉 마음이 너무 무겁다 이런 말은 여러 번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입장 표명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네, 사의는 지금이 수용하셨습니까? 네, 물론 수용을 했고요. 네. 지금이 인사처리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시기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이 재난 159명이 길을 가다가 꽃다운 생명이 희생된 이 참사를 보고도 아무도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죠.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